결혼정보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불안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아주 정교한 상품으로 바뀌는지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분석을 쭉 듣고 나시면요. 그냥 결혼정보회사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실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시장 논리랑 결합하는지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그 서비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는 경험 그걸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파는 건 과연 뭘까요? 보통은 만남이나 사랑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불안감의 해소 그리고 검증된 신분.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상품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첫 번째 상품 이름부터가 정말 적나라해요. 똥차를 피하고 싶은 공포. 누구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똥차 리스트 하나쯤은 있잖아요. 있죠. 그 리스트에 한 줄 더 추가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마음. 그걸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이 자료가 우리가 흔히 쓰는 데이팅 앱이나 아니면 자유 연애 시장을요. 야생의 정글이라고 비유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닐지, 유부남은 아닐지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데 드는 시간하고 감정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아, 맞아요.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죠. 이걸 일종의 검증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마음 졸이면서 알아가야 하는 그 모든 수고, 이걸 돈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 넣은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았어요. 돈을 내면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놈은 걸러줍니다. 핵심이죠. 결국 안전을 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서비스인 셈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상품이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요. 이제 두 번째 상품은 우리 내면의 공포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게 바로 생물학적 시계의 압박, 시간에 대한 공포군요. 네. 자료에서 이걸 인정하기 싫은 잔인한 진실이라고 표현했던데 그 여성의 가치, 즉 젊음과 외모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남성의 가치인 능력은 상승한다. 이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지점이긴 한데 결혼정보회사는 바로 이 공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거든요. 아, 상담받으러 갔을 때 들을 법한 말들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고객님, 지금이 가장 가치가 높을 때예요. 네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와야 등급이 높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말이요. 바로 그거죠. 듣기만 해도 조바심이 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안을 증폭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전략이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공포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을 인질로 잡는 거군요. 네, 굉장히 효과적인 공포 마케팅이죠. 첫 번째 상품이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였다면 두 번째는 뒤처지고 낙오될지 모른다는 나 자신에 대한 공포를 상품화한 겁니다. 와.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객관화의 욕망에서 비롯된 등급표라는 상품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막 점수 매기고 줄 세우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사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결혼정보 회사가 보여주는 그 적나라한 등급표. 예를 들어서 당신은 87점이고 B+ 등급입니다. 같은 통보요. 분명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편안함? 저는 그게 조금 다르게 들리는데요. 혹시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감정 아닐까요? 내 수준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 더 이상 허황된 기대는 하지 말자는 식의 어떤 자기방어 기제 같은 거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요. 그 체념조차도 불확실성 제거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작동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과분한가? 내가 혹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 하죠. 등급표는 그 고민을 한 번에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당신의 등급으로는 A급은 못 만나고요. B급까지가 상한선입니다. 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게 주는 해방감 혹은 편안함이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내가 뛰어야 할 운동장의 크기를 그냥 명확하게 정해주는 셈이네요. 괜한 기대감으로 상처받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고요.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상품이 전부 다른 공포를 건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불확실성 제거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이 모델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자료에서는 이 모든 구조를 저자가 권력설계 이론이라고 이름 붙인 틀로 설명을 해요. 결혼정보회사가 단순히 중개인이 아니라 이 만남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은 남녀 각자가 가진 가장 큰 결핍과 두려움, 이걸 정확히 파고드는 데서 나옵니다. 남녀 각자의 결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남성 고객에게는 검증된 젊음과 외모, 이걸 보장해줘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식 가치죠. 번식 가치. 많은 남성들이 이성의 외적인 매력에 끌리지만 그걸 스스로 확인하고 얻는 과정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회사는 그걸 보증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여성 고객에게는 검증된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을 보장해줍니다. 이건 이제 생존 가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에게서 가장 원하지만 동시에 가장 얻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 핵심 가치. 그걸 회사가 우리가 검증했으니 믿으세요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권한을 회사가 독점하면서 강력한 힘, 즉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와, 이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제출하고 회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설계자가 되는 구조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를 느껴요. 이렇게 모든 걸 조건으로 환산하고 등급을 매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시스템 안에서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변수? 그게 뭘까요?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 이 감정이라는 변수가 시스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설렘, 불안, 밀당, 오해 같은 복잡한 감정의 과정 대신에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는 철저한 등가 교환의 논리만 남는 거죠. 등가 교환이요? 내 스펙이 이 정도 점수니까 비슷한 점수의 상대를 만나는 게 합리적이다.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주 명쾌하게 적용돼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거래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그 상처받지 않을 안전함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모든 논리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되네요. 결국 결혼정보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처음에 그 대담한 주장은요. 그들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인 실패에 대한 공포,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짝을 찾고 싶은 욕망, 이 양면적인 감정을 담보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지 결혼정보회사라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의 수많은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정확히 이 모델을 따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입시 컨설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선택이 내 아이에게 최선일지 부모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네. 고액 컨설팅은 바로 그 불안을 파고들죠.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노하우를 믿고 따라오면 적어도 실패할 확률은 줄여주겠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결혼정보회사의 모델과 정확히 똑같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그 불안을 해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즉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가치를 얻어내는 것. 그렇죠. 보험 상품도 그렇고 심지어는 명품 소비 심리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겠어요. 이 브랜드를 사면 최소한 나의 사회적 지위나 취향은 검증된다는 식의 안정감을 사는 거니까요. 이 결혼정보회사 모델이 현대 비즈니스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축소판이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비즈니스 분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의 분석처럼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감정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변수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거래로 관계를 시작했다고 해보죠. 과연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서 거래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뜨거운 연결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안전 보증서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